야구는 투수 노름, 축구는 감독 노름이라는 스포츠계의 격언이 있습니다. 뭐 이 말이 항상 100%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비슷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말이겠죠. 이번 아시안컵 한국 국가대표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스쿼드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주장을 맡아서 역대 최다 득점자인 케인이 떠난 토트넘을 이끌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및 우승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 마라도나 이후 우승이 없던 나폴리에게 33년 만에 우승컵을 안겨주고 유럽 최고를 다투는 뮌헨에서도 1순위로 꼽히는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 김민재, 만년 강등권 마요르카를 중위권까지 끌어올리고 프랑스 최강팀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서 엔리케 감독의 원픽으로 자리매김한 아시아 최고의 재능 이강인, 지난 시즌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하다가 올 시즌 갑자기 공격력이 미친 듯이 폭발하면서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마저 놀래킨 아시아 최고의 황소 황희찬까지, 아니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최강 선수들이 대거포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최신 전투기, 탱크, 미사일, 항공모함 등등 어떤 나라라도 깨부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잔뜩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전쟁에 나섰는데 저격총 2개만 빼면 볼 것도 없는 나라를 상대로 0대 완패를 당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국내에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매체들이 최소 한국의 결승행을 예측했는데 독일 출신 외인분께서는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을 추갈못으로 만들어버리듯 피파 랭킹 87위였던 요르단을 상대로 골문으로 향하는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못 해보고 무기력하게 탈락한 겁니다. 아시아 최강국이라던 한국을 잡은 요르단은 그 덕분에 피파 랭킹도 총 16위에 오른 71위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판군 감독이 있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3득점을 할 수 있게 해줬고 40년 만에 한국전 무승부까지 선물하면서 말레이시아 축구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참 클리스만 감독. 그러나 이걸로는 여전히 배고팠는지 말레이시아를 넘어서 요르단의 축구 역사에도 기어이 이름을 남겼죠. 요르단에게 아시안컵 최초 결승 진출이라는 역대급 서프라이즈 선물 안겨주면서 만족한다는 듯 미소 지었던 클리스만 감독입니다. 축구는 감독 노름이라는 말 그대로 클리스만 감독의 놀이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한 5천만 한국 국민들은 완전 제대로 놀아났습니다. 클리스만 감독은 경기 후에 지었던 미소에 대해서 상대 팀을 축하하고 존중하고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했을 때 축하해주는 건 당연하다. 상대가 잘했을 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상대를 축하하는 것은 지도자, 패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편과 인사하고 악수했다라면서 자신의 미소가 요르단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클리스만은 요르단이 아닌 대한민국 감독인데 아시안컵 우승은커녕 대회 내내 졸전만 펼치고도 요르단을 축하하는 게 중요한 거 봅니다. 상심에 빠진 한국 국민들을 존중해주고 대표팀 선수들을 위로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자신이 맡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 점의 리스펙트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이 졸전 끝에 패배하고 대인배라도 된다는 듯 웃어주고 있냐고요. 사퇴나 해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 대회를 분석하는 것이다. 협회에 들어가서 잘 됐던 점들과 보완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2년 반 뒤에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데 어려운 경기를 잘 치러야 한다. 이번 대회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의 경기를 잘 준비하는 게 현재로서 시급하다라면서 다음 월드컵까지 계속 남아있겠다고 했는데 분석은 4강전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죠. 요르단 약점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선발과 전술로 이기는 게 먼저지 경기 내내 졸전만 하고 분석은 무슨 분석입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석 끝났습니다. 클린스만 당신이 제일 문제라는 걸요. 왜 어르신만 모르시냐고요. 눈치 없게. 클린스만 감독은 자국인 독일에서조차 레전드 대접은 무슨 무시만 당하는 감독인데 오죽하면 독일 매체인 스포르트 1에서조차 놀랍게도 클린스만은 한국을 이끌고
요르단에게 패배했다. 참사 직후 한국 언론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패배의 원인이라 지적했다. 부진도 부진인데 클린스만 감독은 충격적인 패배 이후 경기장에서 미소를 보였다.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승자에 대한 축하라고 항변했다라면서 독일 축구 레전드인 클린스만을 향해서 어이없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독일에서도 선수 시절은 몰라도 감독으로서의 클린스만 평가는 완전 최악입니다. 독일의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에서는 작년 9월 독일 대표팀의 감독 후보들 중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평가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등급이라는 해괴한 등급과 함께 노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초에 대표팀 감독 자격이 없다는 거죠. 클린스만은 독일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현재 손흥민이 주장을 맡고 있는 토트넘에서도 레전드 취급을 받는 선수인데 그 토트넘 팬들마저도 이번 패배에 대해서 클린스만이 주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점유율 70%, 유효슈팅 제로, 이게 클린스만의 축구다. 한국은 클린스만보다 더 나은 감독을 가질 자격이 있다. 한국에 있는 재능들을 볼 때 그들은 확실히 이겼어야 했다. 추가 시간 때조차 위협적이지 않았다. 경기 후 클린스만이 미소 짓는 게 정말 짜증난다. 저 멍청한 얼굴에서 미소를 지워버리고 싶다. 한국의 탈락이 너무 속상하다. 이번이 손흥민의 마지막 아시안컵일 듯 해서 정말 그가 우승하기를 바랬다. 클린스만은 그냥 광대다. 클린스만은 완전 똥이다. 최소한 손흥민은 빨리 토트넘에 복귀하고 클린스만은 사라져야 한다. 완전 동의. 모두가 짐을 싸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이제 클린스만의 축구를 단 한 경기도 더 볼 수 없다. 저 한국 감독은 맨날 웃네. 난 저 미소가 싫다. 패배하고 나서도 웃다니 꺼져라. 클린스만은 전혀 좋은 감독이 아니다. 그는 전성기 시절 뛰어난 선수로 멋진 골들을 넣었다. 그러나 스트라이커로서도 역대 최고는 아니었다. 독일 역대 최고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관점도 필요하다. 클린스만 감독은 4강에서 탈락했는데도 여전히 웃고 있다. 한국의 행운은 끝났고 클린스만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감독으로 떨어질 것이다 등등 전혀 클린스만을 레전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전매체인 디에스레틱에서도 클린스만의 좀비 축구가 요르단에게 패배하면서 대한민국은 아시안컵에서 굴욕을 당했다. 클린스만은 말레이시아전 무승부 이후에 지었던 것과 똑같이 패배 후 미소 지었다.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라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무능함을 꼬집었죠. 2020년에 클린스만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팀인 헤르타 베를린의 지휘봉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구단 수뇌부들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팀을 맡은 지 76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8천만 유로를 써놓고 2월 11일에 페이스북으로 사퇴를 발표하는 최악의 무책임함을 보여준 겁니다. 게다가 이후 독일 빌트지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비밀 노트까지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구단의 욕까지 써 있었습니다. 무능한 리더십에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강등권 팀인데 마치 상위권 팀인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면서 구단 욕은 물론 선수 개개인에 대한 뒷담까지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도 한국 선수들과 한국에 대한 뒷담이 가득한 노트가 작성되고 있는 건 아닐까? 와, 그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난 2018년에 일본의 스포니치 아넥스는 일본 축구협회가 2억 6천만 엔의 연봉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일본이 폭탄을 한국으로 제대로 넘겨줘 버렸네요. 사임시킬 방법은 헤르타 베를린 수뇌부처럼 하면 된다는 건데 축구협회 거기가 가장 문제라죠. 기다려라. 대한축구협회.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